네, 안녕하세요. 천신누이님 어서오세요. 예, 카시아님 어서오세요. 자, 오늘은 좀 늦게 시작했습니다. 오늘 지인께서 이렇게 지인과 얘기를 나누다가 어, 화요일날, 수요일날 계속 손님이 예전에 비해서 많이 없기에 무슨 일이냐 해서 요즘에 원래 서양에서 그 크리스마스부터 새해까지 쉬는 게 많다. 그래서 한국도 이렇게 세계와 추세에 맞춰서 그런 분위기로 가고 있는 것 같다. 송년 모임을 크리스마스 이전에 하고 26일부터는 가족과 하는 것 같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그리고 이제 그저께 어저께 이렇게 알바 또 이렇게 우리 이웃분께서 이렇게 해주셨는데 손님이 전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도 없을 줄 알았어요. 그랬는데 인드라가 이제 방송한다 이렇게 얘기한다 또 갑자기 단체 손님이 왕창 밀려와가지고 지금 또 설거지가 산더미처럼 밀려 있습니다. 오늘도 이렇게 밤늦게 갈 걸로 봅니다. 왜 이런지 모르겠어요. 자, 부숙자님 어서오세요. 그리고 이제 인드라가 이 얘기는 해야겠네요. 올해 투자가 드디어 마이너스로 돌아섰습니다. 마이너스 30만원. 예. 인드라가 또 신께서 또 인드라를 시험하셔가지고 이제 인드라가 투자 중독을 인정하겠어요. 갑자기 인드라가 아무 생각 없이 배당주를 노려가지고 투자했는데, 예? 나름대로 딱 계산을 하고 이제 그래도 마지막 날, 오늘 마지막 날이잖아요. 그래서 이 마지막 날은 좀 올려주겠다. 딱 그런 계산을 딱 하고 했는데, 예. 하필이면 인드라가 찍었던 배당주가 유난하게 폭락을 시키더라고요. 나 정말. 그래서 또 교훈을 얻었구나.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올해 처절하게 인드라가 공부가 부족했구나 생각하고요. 그래서 결국 올해 투자는 마이너스 30만원으로 정리하겠습니다. 뭐 수수료 같은 거 다 빼고요. 다 정리했어요. 그래서 다크서클님 어서오세요. 하여간 그렇고요. 그럼 또 어떻게 불화경작판데 왜 자꾸 그렇게 손해만 보는 걸 왜 하냐. 이상하게 그거 하고 싶더라고요. 이게 뭔가 자기가 부족한 면을 어떻게든지 만회해 보겠다 이런 생각으로 하는데 잘 안 되네요. 스코님 어서 오세요. 어쨌든 손절했습니다. 저는 손절해서 그냥 오늘 그냥 아침에 손절하지 않았으면 마이너스 60만원으로 늘어날 뻔했어요. 마이너스 30만원에 그친 게 다행이지. 마이너스 60만원. 어쨌든 배당은 받습니다. 배당 받는 거 빼고 거기도 세금이 15.4%이기 때문에 그걸 빼고 하면 30만원 마이너스. 자, 방송 시작하겠습니다. 678회 역설타임즈쇼 2022년 12월 29일 인원리 성렬형 인태전략 최종보고서 통일임박했나 VOA 김성환 박진 세훈형 원희룡 철수형 학생해솔이 어전 아침한개 젊은시각 국토전략 지식보관서 부원화 세바 이런 제목입니다. CFR 성렬형 김성환 박진 인태전략 VOA 아침한개 세훈형 철수형 원희룡 젊은시각 김수경 뉴욕주민 부원화 세바 지식보관서 국토전략 김길선 롤스나라 어전 오토기어 코이슈 코이슈 우리는 준비해야 된다. 그 다음에 라니냐 주기 시그널 2034년 핵심이 될 것. 그래서 이 친구가 코이슈가 보니까 딱 구라 경제학파예요. 방송마다 하는 얘기가 뭐냐면 자기가 이 방송을 안 하게 되고 선물 코인 선물이나 주식 이런데 하면 돈을 다 잘 벌 거다 뭐 이런 얘기를 계속해요. 왜 그럼 방송 접고 왜 안 해? 30대 초반 친구인데
주식 코인 투자로 손실을 봤기 때문에 겁나서 못하는 거지. 구라경제학파야. 그래서 인들아 마음에 들어. 야, 이 코이슈가 구라경제학파예요. 방송 하지 말고 투자해. 그 시간에 그렇게 이 방송 끊고 투자하면 돈을 버는데 방송한다 자꾸 얘기하는데 그 방송 끊고 투자하면 될 걸 왜 안 해? 소리 겁나서 못하는 거지 얘가. 분명히 돈 잃었을 거야. 바다사원님 어서 오세요. 제가 볼 땐 그래요. 근데 얘기는 다 좋은 얘기가 아니에요. 구라경제학파 입장에서는 그렇게 난이냐까지 신경 쓰는 거는 나름대로 이 친구가 뭐 하여튼 간에 이쪽 방면으로 지식이 많다 이렇게 말씀드리시고요. 볼만해요. 여러분 참고하시고요. 그래서 뭐 내년에 농업 불황, 그리고 식량 가격 상승, 그 인플레가 계속 유지될 것이다. 이런 얘기는 괜찮은 얘기죠. 그 다음에 이제 비트코인 뭐 단기 상승 신호와 앞으로 방향 예측 큰 것이 옵니다. 뭐 이렇게 맨날 하는 얘기죠. 뭐 비트코인 하는 사람들 얘기 맨날 이런 얘기. 방송은 어디까지나 인간 지표들이기 때문에 거꾸로 보시면 되고, 그 다음에 이제 이사벨 아빠 장인어른 현대 선택한 이유 벤츠 몰았는데 저는 다른 건 모르겠고 벤츠 선택하든 뭐 현대 선택하든 모르는데 미국의 수리비가 $10,000면은 얼마입니까? 1,000,000원 든다는 얘기잖아요. 이게 의료보험하고 똑같아요. 의료보험, 그러니까 미국에서 하루 입원하면 1,000,000원. 이 자동차 수리비도 굉장히 비싸다고 합니다. 생각보다 여러분들 상상을 초월한다고. 그래서 레이진 그분도 이렇게 그런 얘기를 했잖아요. 자동차 수리비 이런 서비스업 쪽으로 미국의 그 물가가 상상을 초월한다. 그런 거 보면 한국에서 이렇게 생활하는 게 좋구나. 근데 이것도 한철입니다, 여러분. 그거 아셔야 돼요. 한국의 이런 서비스업 대부분은요, 지금 인들아 나이까지 50대, 60대, 70대 이분들이 아직까지 이런 서비스업에서 만능이에요, 만능. 동네마다 하나씩 있는 만능 수리점 있잖아요. 이분들의 헌신 없이는 이분들은 뭐 고치는데 5만원 이하 받고 이렇게 다 하잖아, 어지간한 건. 근데 앞으로는 이분들 다 돌아가시면요, 이제 뭐 싱크대 수리 2-30만원 우습게 나옵니다. 별거 아닌데. 앞으로는 2-30만원이 뭐예요? 물가 이렇게 고려하면 이제 앞으로는 뭐 싱크대 수리 뭐 이렇게 하는 거 수십만원 나갑니다. 전 그렇게 생각해요. 앞으로는 유지 보수 쪽으로 굉장히 미국처럼 되지는 않지만 상당히 올라갈 걸로 저는 예상해요. 그래서 남자분들이나 여자분들 어지간한 거 유지 보수 같은 거는 배우셔야 돼요. 안 배우면 큰일 납니다. 지금이야 그런 거 안 배워도 50, 60대 70대 이런 분들이 막 그냥 동네 할아버지들이 다 고쳐주니까 그냥 신경 안 쓰는데, 앞으로 이분들 돌아가시면요, 그런 거 없습니다. 자동차 수리도 앞으로 당장은 아니지만 10년 정도 지나면 무지막지하게 자동차 수리비도 크게 상승할 걸로 봅니다. 화랑님, 한국도 미국처럼 자동차 개조가 자유로웠으면 좋겠네요. 제 꿈이 59년산 캐딜락 엘도라도 전기 엔진 타는 거라서요. 화랑님, 이거는 좀 제 생각은 달라요. 저 자동차 개조가 저게 여러분 생각해 보시면은
그러니까 이렇게 생각해요. 제조사 입장이기 때문에 현대 기아 입장이라고 생각하시죠. 역설적으로 적의 선택을 제한했기 때문에 예, 오히려 여러 가지 수리비나 이런 것들이 낮을 수가 있는 거예요. 표준화가 됐기 때문에. 근데 한국도 미국처럼 되면 어떤 거냐면은 자동차 개조하는데 차마다 다 튜닝을 엄청나게 했잖아요. 그거 차마다 다 다르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하는 전문가가 필요해요. 그럼 그분들의 임금이 얼마나 비싸겠습니까? 예를 하나 들게요. 일본 사람들이 한국에 오면 반드시 가는 데가 어딘 줄 아십니까? 네, 남대문 안경점이에요. 왜냐? 한국과 일본 안경 하는 게 굉장히 차이가 나기 때문이죠. 싸죠, 한국이. 일본은 비싸요. 왜 비싼 줄 아십니까, 일본이? 안경 수리 같은 거는 것은 자격증이 필요하고 고난이도가 필요하다고 여겨가지고 엄청나게 비싸요. 여러분 한 번씩, 저는 안경 안 쓰지만 우리 아이들이 다 안경 쓰니까 그걸 아는데 안경 수리비가 엄청나게 나와요. 일본 같은 경우는. 그러니까 한국 온다고요. 화랑님 계속 얘기하잖아요. 유지 보수비를 고려하셔야 돼요. 한국은 지금 자동차의 튜닝을 막아놔서, 이게 현대 기아차 입장으로 생각하지 마시고 수리의 입장에서 생각하시면 돼요. 물론 화랑님께서 자동차 개조 수리, 개조뿐만 아니라 스스로 다 고친다면 문제가 없죠. 그러나 처음에 개조할 때는 얼마 안 들을 수 있지만 나중에 수리할 때 엄청나게 돈이 나온다 이거예요. 수리비가. 보험도 안 돼. 그런 경우는 예를 들어서 자동차 회사가 뭐 3년 무상 수리도 안 해줘. 튜닝 해버리면 5년 수리 뭐 이렇게 하면 어떻게 할 거예요? 그럼 수리비를 감당할 수 있어요? 이런 점을 여러분들이 고려하셔야 됩니다. 표준화가 되면, 그쵸? 거기에는 지금도 수리하는 분들이 전문적이지만 그렇게 현대, 기아, 수입차 이런 것만 몇 가지만 알면 돼요. 그러니까 그렇게 어렵게 공부할 필요가 없어요. 근데 차마다 다 튜닝 해버린다? 수리비가 엄청나게 나오는 거죠. 그것뿐만 아니라 그냥 그러한 것들을 다 하려면 튜닝 안 하는 차량도 거의 같은 가격으로 받는다 이거죠. 이런 점을 여러분들 고려하시고 판단해 주시기 바랍니다. 표준화는 가격을 저렴하게 만드죠. 대량 생산으로. 그러나 이렇게 하나하나 따로따로 하면은 엄청난 수리비가 든다는 걸 참고하시고요. 아바떼엔 엘란트라가 생명 구했다. 테슬라 이대로 무너지나. 오토기어. 그래서 뭐 테슬라가 했던 시도들은 평가받을 걸로 저는 봅니다. 오토기어도 그런 기술적인 문제에서 얘기했고요. 그래서 오늘 좀 그 애플이 반등했고 테슬라 반등했는데 사실 이게 좀 정상적인 건데 저 오늘 반등할 줄 알았어요. 근데 미국장은 그래도 정상적이에요. 이런 거 떨어질 때 떨어지더라도 국장은 여러가지 세상에서 제일 어려운 장이 국장이에요. 누군가는 주요 증시 20개국에서 19위, 뭐 러시아 빼고 19위니까 사실상 꼴찌다. 많이 떨어졌죠. 전 세계에서 제일 많이 떨어진 게 한국장이에요. 그걸 아셔야 돼요. 제일 많이 떨어졌기 때문에 한국장이 오를 때는 제일 많이 올라요. 그것을 입증했죠. 이명박 정부 때. 세계에서 가장 많이 GDP 상승률이 가장 많았던 나라가 어디입니까? 이명박 정부 때 한국이죠. 올라갈 때는 누구보다 주가 폭등하고 내리꽂을 때는 전 세계에서 가장 많이 주가 하락하는 게, 이게 한국이 수출주도 국가로
거고 에너지 수입국이고, 그 다음에 이 97년 이후에 금융시장을 개방한 이후에 가장 현금 인출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런 점들의 복합적인 요소로 인해서 앞으로도 이것은 변치 않을 겁니다. 그리고 이것들을 구기본이 너무너무 헤지펀드나 전세계 금융기관들이 너무너무 좋아해요. 한국이 이렇게 롤러코스터에 타는 시장, 선물 옵션 시장이 전세계 로얄 카지노 황금 시장이기 때문에 이것을 포기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머징 마켓에서 절대란 표현 쓰면 안 되지만 선진국 시장으로 가지 못한다. 한국 때문이 아니라 한국이 선진국 요건은 다 갖췄지만 그런 금융의 이권 때문에 한국은 이머징 마켓에 계속 남을 것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CFR에서 암호화폐 얘기를 했죠. 이렇게 암호화폐 얘기를 했습니다. 참고하시고요. 밑에 돌려가지고 번역한 거 참고하시고요. 그 다음에 이제 뉴욕 주민이 월가 애널리스트가 미래를 예측하는 법 알 수가 없다 이렇게 했는데, 역시 뉴욕 주민도 후행성이고 이 친구도 이제 구라 경제학파예요. 그래서 인들아 좋아하는 거죠. 뉴욕 주민도 구라 경제학파예요. 실전 투자자는 뉴욕 주민처럼 하면 망하죠. 제 생각은 확실하게 뉴욕 주민. 그 다음에 이제 조재길, 내년 주가 상승 확실 알 수 없죠. 어쨌든 테슬라 $1000 위험, 딱 조재길 이런 얘기 뜨니까 다음에 테슬라가 5% 반등을 했죠. 역시 조재길도 구라경제학파 인간지표. 그 다음에 이제 김현석, 서의 JP 요거는 이제 김현석은 나름대로 이제 현실적인 얘기를 많이 하는 편이에요. 그래서 JP 모건이 콜옵션 이렇게 딱 적당한 수치, 지금 휴가 중이거든요. 그래서 휴가 중에서 일정한 지수에 묶어놨다. 떨어지면 올리고 올리면 내린다. 그래서 오늘 반등이 사실상 예상이 됐던 거라고 보시면 됐고요. 어제 하락했으니까 이렇게 보시면 되고, 또 오늘 너무 많이 오르면 아마 내일은 또 하락할 수 있습니다. 참고하시고요. 내일이 마지막이죠, 미국. 오늘이 마지막인가? 알 수 없고. 그 다음에 국토전략 통일호 광역시로 승격할 도시, 통일 임박했나. 오늘 제목과 관련된 여기 또 없는 걸 뻥튀기 하는 게 아니라 있는 걸 또 떡밥을 또 잘 물어요. 국토전략이 없는 걸 얘기하는 게 아니라 있는 거를 100배 뻥튀기해서 얘기하는 재주가 있죠. 하여튼간에 위험천만한 약간의 국뽕임을 감수하면서 떡밥을 날리는 면에서 인드라가 인정하기 때문에 국토전략. 그래서 이런 것들은 나름대로 재밌죠. 남포광역시라든가 무슨 청진광역시, 뭐 새만금 광역시, 평택광역시 다 근거가 있어 보입니다. 자, 이렇게 말씀드리시고요. 그러면 그 다음에 이제 항공우주 산업 뜬다더니 그건 다 계획이 있구나. 미 증시 입금 팡이 지고 뉴팡이 뜬다. 뉴팡이 뭐냐? 그 중에 이제 항공우주, 헬스케어 뭐 이런 게 뜬다 이거죠 앞으로. 그러니까 이렇게 한번 버블이 지나가면 그동안에 어떠한 주도했던 어떤 업체가, 기업이 딱 뭐 10위권 밖으로 밀려나고 새로운 어떠한 기업이 10위권 이내로 진입한다. 글로벌 기업들이. 그래서 그 인드라가 언젠가 소개했던 그 자료 있죠. 매출 순위나 시가총액 순위,
시가총액 순위, 매출 순위는 또 그래도 유지하니까 눈 내리네 지금. 시가총액 순위가 10년마다 보면요 확확 바뀌어요. 예를 들면 90년대 때는 일본의 기업들이 시가총액에서 굉장히 상위 순위에 위치했었거든요. 2000년대 되면 싹 다 사라져. 일본 기업들이 도요타만 남나 그렇고, 그 2000년에 떴던 그 IT 기업들 싹 사라진 전망이고, 2010년대에서 최근까지 떴던 10위권 그 중국 기업들, 아마 2030년 지표를 보면 다 사라질 겁니다. 10위권 이내에 중국 시가총액 상위권 기업들, 뭐 은행, 대표적인 게 은행, 뭐 건설업체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싹 다 10위권 밖으로 밀려날 것이라고 저는 전망하고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지금 뭐 이러한 테슬라를 비롯한 이런 어떤 팡 기업들도 10위권 바깥으로 밀려날 것이다. 아마도 이런 새로운 10위권 이내에 진입하는 어떤 기업들은 2024년부터 두각을 나타낼 것이다. 이렇게 전망하고요. 항공우주 그쪽으로 이제 한다 이거죠. 그래서 항공우주 하면 또 스페이스 X 아닙니까? 그래서 여전히 테슬라는 죽어도 일론 머스크는 살아있다. 저는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고요. 그 다음에 다누리, 아침 한개님, 한국 최초 달 궤도선 다누리, 달 궤도 진입 세계 7번째. 이거 인드라 강조했죠. 다누리가 중요한 의미가 있다. 이런 점들을 여러분들 잘 참고하시고요. 다누리 결국 해냈다. 달 궤도 진입 성공. 대한민국 7번째 달 탐사. 이러한 뉴스들을 여러분들 지금 찌라시로 전락한 연합뉴스에서 볼 수가 없죠. 빨리 하루바삐 그 문화진흥연구원 뭐죠? 방통위 장이 바뀌어야 됩니다. 이 연합뉴스 사장 이 쓰레기 이 자식을 잘라버려야 돼요. 연합뉴스 사장이 이게 볼 땐 얘는 제대로 정신 박힌 놈이 아니에요. 제가 볼 때 빨리 이 자식들 다 정리해야 됩니다. 방통위장 그러니까 임기가 있거든요. 빨리 정리해야 됩니다. 연합뉴스는 요즘 찌라시입니다. 여러분 분명히 인드라 강조할게요. 연합뉴스 찌라시예요. 옛날에 연합통신은 어지간하면 인드라가 그러니까 일본의 모든 찌라시들을 다 찌라시라고 얘기하지만은 인드라가 일본 언론이라고 인정하는 게 그 교토통신하고 일본 경제신문 두 가지잖아요. 근데 한국에는 언론이라고 할 수 있는 게 도대체 뭐가 있나? 중앙일간지는 엄청나게 신문사들은 대체로 찌라시들이 많고요. 언론이라고 부를 수 있는 게 별로 없어요. 제 입장에서는 빨리 한국의 언론사가 찌라시들이 시장 원칙에 따라서 정리되어야만 합니다. 그래서 그것들을 제우선 척결을 하는 것은 신문사를 하는 것이 아니라 방송사를 엠빙신을 민영하는 거 외에는 답이 없다. 한국의 언론이 왜 찌라시로 전략해가지고 문좀비 자이파시 정권 때 언론 탄압으로 인해서 언론 순위가 하락했나? 이런 모든 원흉은 자이파시오 엠빙신 때문입니다. 엠빙신만 민영하면요 한국의 언론이 정상화될 수 있습니다. 현재 한국의 언론 상황은 정상적이 아닙니다. 비정상이고요. 개혁돼야 됩니다. 정상화돼야 되고요. 제정신이 아니에요. 지금 한국 기자들 상당수가 이미 애들이 맛이 갔어요. 애들 다 인드라 볼 때 다른 어떠한 노동자분들, 근로자분들은 보호돼서 저는 해고에 대해서 굉장히 비판적이고 반대하는 편이지만 인드라가 분명히 말씀드릴 수 있지만은 한국의 기자들은 너무 많다. 90% 이상 구조조정 돼야 된다. 딱 하나 다른 분야에 대해서는 인드라는 구조조정에 대해서 별로 인정하지 않고 비판적이지만 딱 하나 한국에서 구조조정이 필수인
부분은 어디냐? 언론 부분이다. 90% 정도의 기자들은 다 잘라내야 되고 구조조정 돼야 됩니다. 그래서 세상의 험악함을 스스로 몸소 느껴야 됩니다. 이런 안전한 데서 돈 처먹고 기레기 하는 애들은 싹 다 구조조정 돼야 돼요. 그래야지 정신 차리고 세상을 직시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 우선 첫 번째 과제가 좌이파쇼, 복마전, 부패의 온상, 엠빙신, 민영화부터 시작해야 됩니다. 왜 그런 데다 세금을 줘야 돼요? 우리가 국민이 민영화 시켜야 됩니다. 인도는 민영화 반대합니다. 딱 하나 엠빙신만 민영화하면 돼요. 다른 데는 민영화 반대예요. 인도는 민영화 뭐 철도니 뭐니 이런 데다 민영화 반대한 사람이에요. 딱 하나 엠빙신만 민영화하는 것 지지합니다. 저는 노조 인정합니다. 딱 하나 엠빙신 노조만 인정 안 해요. 그건 노조라고 할 수 없습니다. 파시스트 단체입니다. 인도라고 때. 성년형 북한 미얀 대비태세 시험 한국 드론 부대 창설. 성년의 신속정확 구시죠. 뭔가 기다렸다는 듯이. 이런 거 보면은 뭐 군의 대응도 철저하게 잘했고, 제가 볼 땐 아침 한개님이 잘 얘기했죠. 제가 볼 때는 짜고 치는 고스톱 같아. 반쪽 아베 잔당파가 자 무인기 하나 날려줘 하고 파적정원에게 날렸고 체제 안정시켜줄게, 뭐 내년까지는 네 직권 보장해줄게, 뭐 이런 메시지를 던졌나요? 그래서 무인기 날려와서 이렇게 해가지고 성희롱은 기다렸다는 듯이 얘기하고 드론 부대 창설, 이걸로 인한 효과가 뭐죠? 바쪽 정원이 떡밥 날리는 바람에 이 드론 부대다 뭐다 이런 것들은 어떤 효과가 나죠? 중국 애들이 이 뉴스를 제일 싫어해요. 제가 볼 때 중국 입장에서 가장 불편한 뉴스가 이 드론 뉴스예요. 반쪽 정원 때문에 한국의 미사일 사거리가 다 해제가 됐죠. 반쪽 정원 때문에 또 이 드론이다 뭐다, 드론이 뭐 간단해서 북한만 합니까? 아니지. 중국까지도 다 갈 수 있는 거잖아요. 드론 부대 만들면 드론 부대가 뭐 북한만 생각합니까? 중국도 생각해야 되는 거죠. 말하자면 대한민국 입장에서는 울고 싶은데 반쪽정원이 뺨 때려줄 격이야. 안 그래요? 뭔가 기다렸다는 듯이. 그리고 거기다가 또 항공우주산업 뜨잖아. 자 보세요. 미국은 지금 실업률이 거의 없어. 왜 없는 줄 알아요? 우크라이나 미국 전쟁,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략 때문에 계속 또 우크라이나에게 무기 지원해 주잖아요. 무기 지원해 주면 어떻게 되죠? 미국의 공장들이 계속 돌아가잖아. 이런 불황기에 항공사, 항공 운송 말고 이렇게 로키드 마틴 이런 어떤 공장들 돌아갈 수밖에 없죠. 안 그래요? 계속 돌아갈 수밖에 없어. 거기다 또 이렇게 바적정원이 드론 날려주면 또 드론 군사용 드론은 미국이 최고라고 그러겠죠. 그 일부러 민간용 드론은 또 중국에게 준 거고, 또 군사용 드론 같은 거 이란, 터키 이런 기술 누가 줬겠어? 미국이 준 거고, 국유본이 준 거예요. 근데 드론 기술 자체는 이란, 터키 같은 애들도 만들 정도로 그렇게 어려운 게 아니에요, 사실은. 말하자면 어려운 건 아닙니다. 그거 생각해야 돼요. 그래서 한국이 울고 싶은데 뺨 때려줬어.
드론 만드는 거 어렵지 않아요. 여태까지 명분이 없어서 못 만들었고 예산이 없어서 못 만들었을 뿐입니다. 운전비가 예산을 안 줬잖아. 깎아내렸잖아. 명분이 생겼네. 만들면 돼. 한국의 기술력으로 드론 만드는 거 우스워요 여러분. 생각보다. 예, 대박났네. 여기에 이제 힘들어 강조했지만 안보뻥들이 뭘 모르고 막 주저거리는 건 인드라 무시해요. 좌우 파시오 성향의 애들이 뭐 이렇게 헛소리하는 거에 대해서 일전 인드라는 무시합니다. 신경 안 써요. 이번 어떤 무인기 드론 이걸로 사태에서 저는 조금 더 명확하게 선을 긋고 있습니다. 예, 분명하게 해야 돼요. 이태원 음모론, 세월호 음모론, 천하마 음모론, 예, 광우병 음모론, 드론 음모론, 무인기 음모론, 전 분명하게 구분 짓습니다. 예, 착각하지 마세요. 그래서 이제 우주항공청 설립, 딱 또 명분이 또 생기잖아. 더 기다렸던 듯이 과기정통부에서 우주항공청 전략기술 육성에 25조 원, 예? 이런 거 딱딱 얘기하는데 지금 누가 맡고 있어? 예? 파초기당 같은 애들이 맡고 있네. 친애들 예산 맡고, 응? 예? 국민들이 다 분노하고 있죠. 예? 성렬형이 대통령 됐으면 일하게 만들어 줘야 되잖아. 야당이 발목 잡고 있네. 예? 총선 때 보자. 다 그런 분위기잖아. 예. 성렬형 현재 지지율 75%, 국힘 지지율은 이미 반정미당, 좌이파시오 반정미당, 범죄집, 이제는 이렇게 얘기해요. 범죄, 이제 거의 좌이파시오 반정미당이 아니라 이제는 범죄 집단 반정미당 이렇게 돼버렸어요. 농내 그거를 체포동의안을 불결시키는 바람에 국민들한테 낙인 찍혔어요. 범죄 집단, 조폭 집단, 조폭 반정미당 이렇게 찍힌 거예요. 이건 조폭들이나 하는 짓이지. 조폭들이 하는 짓이 뭡니까? 검사들 협박해, 자기 그 보스 하느라고 막 그냥 언론 플레이하고, 야쿠자지 야쿠자. 야쿠자 반정미당이네. 야쿠자 반정미당. 앞으로인들아 좌이파시 이렇게 부르겠습니다. 좌이파시오 야쿠자 반정미당, 좌이파시오 야쿠자 반정미당, 자해 공갈. 이제 야쿠자는 진지하게라도 하지. 애들 김만배처럼 하다 마라. 하여튼간에 이 한국에서는 살인 사건 같은 거는 드물지만은 그 사기 사건이 많은 거는 이 좌이파시오 그 야쿠자 반정미당 덕분인 것 같습니다. 한국에서 특히 사기 사건이 유난하게 많은 것은 이 아무리 생각해도 좌이파시오 야쿠자 반정미당 때문이다. 이렇게 보지 않을 수가 없네요. 입만 열면, 입만 털면 거짓말. 그 다음에 뭐 이제 요즘에 핵융합도 이제 K-팝으로 통합가네요. 핵융합도 K-팝으로. 그래서 K-팝 어떤간에 이런 거 보면 이 친구들이 춤을 잘 춘다 이런 게 느껴지네요. 절로 느껴지네요. 댄스 커버. 그 다음 놀세나라, 이분이 또 패션 전공을 했다고 그래서 놀세나라 탈북자분이신데 또 패션 추적, 그래서 뽕요정을 저격했죠. 여기서 이 방송에서 다른 거 없고 뽕요정. 좀 웃긴다. 이 한마디가 인상 깊었고, 그 다음에 한국판 인태전략 공개, 포용신뢰 호혜 원칙 중국도 포함, 성렬형 정부의 자유평화 번영의 인도태평양 브리핑, 대한민국 정책 브리핑 자료 쭉 보시면 되고,
그래서 뭐 이건 김성한, 여러분 잊지 마시고요. 김성한 이분 기억하시고요. 중요한 인물입니다. 네. 원래 구기본 귀족은 구기본 귀족은 그 외무장관 박진, 구기본 귀족이거든요. 외무장관은 대부분 다 구기본 귀족인데, 이 김성한 이분, 이분도 이번 정부 성렬형 정부에 한해서 구기본 귀족이 아닌가. 구기본이 직접 꽂은 분이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이 김성환을 기억하세요. 성렬형과 동급이다. 구기본이 직접 임명했다. 그만큼 김성환이란 이분이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 한국은 현재 외교 안보 부분에서 최고의 역할. 인드라 얘기했죠. 한미 동맹 그 역대 어느 정부보다 한미 동맹이 끈끈하고 잘 되고 있다. 역대 최고다. 그렇게 강조했죠. 그다음에 한일 외교. 이런 것들은 한 축에 김성환이라는 실장이 있고 다른 한 축에는 박진이라는 외무장관, 이 두 사람이, 김성환 이분은 어떤 학술적으로 이런 부분 것들을 제공하고, 박진 외무장관은 경험, 그러니까 이론과 경험이 잘 결합한 아주 잘 짜여진 외교 안보 라인이다. 그렇게 평가하고 싶습니다. 두 분 다, 박진이나 김성환이 두 분 다 구기본이 직접 임명한 인사다. 그렇게 저는 평가합니다. 이번 그렇고요. 기억하세요. 김성환. 언론에서 김성환 나오면은 반드시 보셔야 돼요. 특히 미국의 소리 방송 자유의 소리, 미국의 소리에서 김성환 언급하면 그것은 반드시 한 번 더 보셔야 됩니다. 한국 인태전략 미얀 공동 약속 반영 환영. 한중일 정상회담 등 삼국협력 필요성 명시. 중국을 배제하지 않았다. 우리 완전한 비핵화 실현, 미한일 안보 협력 확대, 이런 어떤 점들 인드라 강조했죠. 노벨 평화상 성렬형 기억하시고요. 그 다음에 한국 인태전략 미한일 연대 중국 인식 틈없다. 이렇게 수사적인 면에서 박진 외무장관의 사고방식이 어느 정도 들어왔기 때문에 수사법에서는 다를지언정 한국 미국 대중국 인식은 실제로 동일하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그래서 이런 면에서 박진 외무부 장관이 얼굴이 나온다는 걸 여러분 보셔야 됩니다. 그만큼 이 현재 박진 외무부 장관이 정말로 대한민국을 위해서 누구보다도 열심히 일하고 계시다. 하루에 잠을 한 서너 시간밖에 안 자고 하루 종일 일하시는 것 같아요. 정말로 숨은 정말 공모자입니다. 이런 분한테 훈장 주셔야 돼요. 대한민국을 위해서 정말로 이라고 있고, 정말 저 문좀비 시절에 그 강씨 개 같은 아마추어가 아니고 박진 외무장관은 프로페셔널한 전 세계에서 외무부 장관 중에 제가 볼 때는 순위권 안에 드실 정도의 경험과 경륜이 있는 분이고, 그 다음에 무엇보다 이든영과 친구잖아. 이든영과 농담 싸먹기 하는 분이 박진 외무장관이라는 걸 잊지 마시기 바라고요. 그래서 이런 것들, 박진 인태 전략은 윤석열 독트린이다. 최초의 포괄적 지역 전략. 여러분들 그거 아셔야 되는데, 이전까지의 정부에서는 대부분의 외교 안보가 다 북한에 포커스를 두었다면, 인드라 강조했죠. 성렬형은 세계화 대통령이다. 산업화 근대화 대통령 박정희, 자유화 김대중. 여기서 자유화라는 건 여러분들이 정치 자유화를
오해하시는데 경제 자유화를 의미합니다. 예, 여러분들이 너무 국내 정치에 묶여 있어서 이런 것들을 잘 못 보시는데, 예, 인디라가 잘 보세요. 박정희 대통령 산업화 근대화 경제 얘기예요. 그 다음에 김대중 자유화 경제 얘기예요. 정치 얘기가 아니에요, 여러분. 그 다음에 인디라가 이야기 강조하는 성렬형 세계화 경제 얘기예요. 예? 인디라 강조했죠. 후진국은 정경유착, 정치가 갑이에요. 이런 나라는 후진국이에요. 선진국은 경정유착, 경제가 우선이에요. 정치를 하더라도 경제가 우선인 정치, 그게 선진국이고 세계화인데 이렇게 가고 있어요. 성렬형은 세계화 대통령이라고. 네? 한국 경제를 글로벌 시스템으로 제대로 만들기 위해서 정치 개혁하시는 거예요. 성렬형은 정치를 위한 정치 개혁이 아니라 경제를 위한 정치 개혁을 하시는 분이 성렬형이에요. 그래서 역대 3대 대통령이라고 이들 강조하는데 인정을 잘 안 하시더라고. 박정희 대통령, 김대중 대통령, 예? 성렬형, 한국 역대 3대 대통령이에요. 역대 모든 대통령을 다 국회의원이 임명하지만, 반쪽 일성, 반쪽 정일, 반쪽 정원을 다 국회의원이 임명하지만, 한반도 역대 3명의 대통령, 한반도 포함해서, 북한 포함해서 박정희 대통령, 김대중 대통령, 예, 성렬형, 이 세 분이, 예, 해방 이후 100년 동안 최고의 대통령으로 남을 것이다. 예, 가장 그리고 쓰레기 같은 애들은 저 반쪽 일성, 반쪽 정원 이런 애들이 되겠죠. 예, 전두환보다 더 못난 평가를 받은 애들이 저 반쪽 정원, 반쪽 일성 이런 애들입니다. 통일대기적이니까 분단체제 지속시키기 위해서 반쪽 일성 하지 통일돼봐요. 예. 쓰레기 취급받을 겁니다. 물론 이제 분단 이전에는 최악의 대통령 면장감도 안 되는 반쪽 노면, 문전비 이런 애들. 예. 반쪽 노면보다 더 100만 배 못난 놈이 문전비. 그건 그 반쪽 노면 지지자들도 알더라고. 자, 그 다음에 국토전략, 북한 강추위, 한국 얼어붙자, 부동강 지위, 성실의 이것도 이 떡밥 국주야. 이 정도는 아니고, 예, 이게 이제 아까 얘기했던 라니냐 현상 이런 것 때문에 10년마다 한 번씩 얼어붙을 수 있는데, 이게 문제가 뭐냐면 지구 온난화가 지속되면, 예, 지구 온난화가 지속되면 그 투몰로우라는 영화 보셨죠? 오히려 이렇게 한파가 더 밀어닥쳐요. 예, 겨울에는. 라니냐 현상이 11년마다 된다는 건 흑점하고 연관있죠. 특정 주기가 11년마다 있잖아요. 그래서 엘니뇨 라니냐 현상은, 그러니까 이게 그러면 태양의 움직임, 흑점으로 인해서 라니냐 엘니뇨 현상이 일어나고, 라니냐 엘니뇨 현상이 일어나게 되면, 예, 세계적으로 홍수나 가뭄, 혹한 이런 기상이변이 극심해지고, 그로 인해서 가뭄이 생겨난다. 그래서 과거에 농업공학 같은 경우, 농업공황 같은 거 10년 내지 11년마다, 예, 공황이 일어났고, 근데 1825년부터 연던의 최초의 공황이 일어난 것은, 그것은 금융공황은 로스차일드 가문이 농업공황의 이런 자연스러움을 이용해서 복합공황을 일으킨 거다. 그래서 금융공황은 인드라가 얘기했죠. 로스차일드 가문이 일으키는 겁니다. 일으킨 거예요. 자신들이 필요해서 금융 시스템을 만들기 위해서 로스차일드 가문이, 예, 1825년 최초의 런던 금융공황서부터 20세기의 금융공황 대공황까지 주범은 로스차일드 가문입니다. 이거 잊지 마세요. 그래서 록펠러 가문이 구형 황제 가문이 되었을 때 공황이 일어났나요? 한 번도 일어난 적이 없습니다. 1973년 이후로 전 세계 공황이 일어났습니까? 안 일어났어요.
이게 중요합니다. 앞으로도 공항은 없어요. 록펠러 가문이 황제 가문이 난 인위적이라 이거죠. 대신에 록펠러 가문이 택한 것은 공항이 아니라 불황, 예, 금융위기. 금융위기는 결코 공항이 아닙니다. 여러분들 구분하셔야 돼요. 그래서 김길선, 선동가 이런 것도 잘 알죠. 전문가시죠. 선동부, 선동가 이런 거는 여러분들 북한학 이런 것들 통일 대비해서 이해하셔야 됩니다. 보시는 게 좋고. 자, 여기서 그러면은 인드라가 한마디 정리할게요. 이런 드론 부대, 무인기 이런 걸로 해서 통일 임박했나? 예, 구토 전략에 그 없는 걸 뻥튀기 하는 건 100배 뻥튀기죠. 그래서 이런 건 10배 근드라 얘기하잖아. 100배 뻥튀기 아니라 10배 뻥튀기라는 것은 국제 관례다. 그런 면에서 2025년에 반드시 통일되는 건 아니지만 2025년부터는 국외본이 더 이상 분단 체제를 지속시킬 수 없다. 가성비가 마이너스로 돌아선다. 경제 비용상. 그래서 통일 준비를 하고 있다. 이렇게 보셔도 무방합니다. 통일 준비를 하는데 그렇다고 해서 2025년 이전에 북한이 스스로 붕괴되는 것도 바람직스럽지가 않아요. 우리 입장에서 하루빨리 그냥 통일됐으면 좋겠다 생각하지만 급작스럽게 북한 좌익파시즘 정권이 붕괴되는 것도 이게 여러가지로 골치가 아픈 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반쪽정은이 그냥 북한 처녀들을 따먹는 짓이나 하고 하지 그냥 북한 인민들을 더 못살게 굳지 말고 지금 상태로만으로도 지금도 어렵지만 지금 상태만으로도 유지할 정도로만 된다면 인드라가 딱히 건들지는 않겠습니다. 핵실험이나 빨리 했마. 할 거면. 너 근데 핵실험하면 네 인생 끝나는 거 알지? 그 다음에 이제 우크라이나 동부 전투 승리, 러시아 방어선, 추구길, 이 우크라이나 동부 반성에서 하르키우나 이지움을 탈환하는 게 엊그제인데 벌써 이 루안스크에 있는 이 여기가 무슨 도시죠? 갑자기 어디더라? 갑자기 생각 안 나네. 일단 여기 지금 표시된 게 있어요. 이 지역까지 이게 크레미나라는 도시인가? 그런 도시인데 거의 여기가 또 인구 2만밖에 안 되는 도시지만 전략적으로 굉장히 중요한 도시인데 여기까지도 위험하다면은 좀 러시아가 저 지역에 엄청난 방어선을 구축했는데 한국 전쟁으로 비유하면요, 제가 볼 때 38선은 넘격이다. 북진이다. 여태까지는 그래도 이렇게 서울 탈환 뭐 이런 개념이라면 인천 상륙작전 뭐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한 거라면은 저 크레미나 저기가 된다는 것은 제가 볼 때 한국전쟁을 비유한다면 휴전선 돌파, 북진이다. 이렇게 비유할 수 있겠습니다. 이제는 만약 저희가 완전히 뚫리면요 그냥 끝까지 갑니다. 일단은 나중에 어떻게 되든 뭐죠? 이상한 애가 또 들어왔네. 자, 여기까지 말씀드리고 1분 쉬었다가 돌아오겠습니다. 묻고 가죠. 재밌잖아. 아주 재밌어. 저 친구들 꼭 한 명씩 들어오잖아.
닉을 바꿔서 들어오는 건지 하여튼 간에 예. 소재 개발해 보세요. 네. 자, 2부 시작하겠습니다. 자, 국내 뉴스죠. 네. 이재명 방어가 더 이상, 쥐명이 방어가 더 이상 안 되는 좌이파쇼 그 야쿠자 반정민당 패널에게 최병묵 위원이 하는 말. 네. 뭐 간단 요즘 뭐 이렇게 보면 애들의 무슨 드루킹 같은 조지 같은 애들이 댓글 남기는 거 보면 뻔하잖아. 맨날 예? 수사 공정하게 해라. 이거를 뭐 찌라시만 이런 댓글 공작단에만 하는 게 아니라도 예? 이런 어떤 예? 반정미당 야쿠자 애들도 얘기하잖아요. 공정하게 해라. 뭐 김건희 뭐 조사해라. 뭐 그럴 거면 그 책임은 예? 이 얘기하니까 갑자기 등이 막 가네요. 여태까지 멀쩡하다가 예. 전등이 저렇게 막 가면은 예. 컴퓨터가 꺼질 수도 있죠. 예. 귀신이 출연했나? 원래 귀신이 출연하면 전등이 깜빡거리잖아. 지금 전등이 좀 깜빡거리고 있습니다. 이해해 주시고요. 어쨌든 간에 중요한 것은 예, 그럴 거면은 문전비 검찰에게 무로 책임을 돌려야지. 그냥 예? 사돈의 8천까지 싹싹 뒤졌는데 왜 그때는 안 나왔냐 이거지. 그래 좋다. 성렬형 정부는 사돈의 8천까지 탈탈 털겠다 얘기하잖아요. 한동훈 법무장관이 잘하고 있네. 예, 증거를 가지고 와. 맨날 더 탐사 뭐 이런 애들 예, 인들아 더 탐사 좋아하잖아. 그런 애들 맨날 예, 하지 말고 제대로 된 증거 가져와서 얘기해라 이거지. 뭐 될 거면 근거 있게 과학적으로 들이대라 이거야. 논리 하나 깨졌고 수사 공정은 말도 안 되는 헛소리고. 성렬형이 누구야? 다 구속시켰던 사람이잖아. 예. 성렬형 그리고 이들아 강조하듯이 예, 국기본이 주도하는 거예요. 문전비 수사, 예? 조국 수사, 쥐명희 수사는요. 성렬형 책임이 예, 성렬형은 이 주도하고 한동훈 법무장관이 주도하는 게 아니에요. 국기본이 직접 주도하는 거예요, 여러분. 예? 이게 미국 대선과 연계돼 있어. 2024년 미국 대선과 연계돼서 한국에서 선례가 나와야 돼요. 예?
트럼프가 계속 나온대잖아. 어? 트럼프 기소한다 어쩐다 얘기 많잖아요. 한국의 선례를 확실하게 만들고 싶어하는 게 국기본의 생각이에요. 국본이 주도하고 있어요. 그것만 아셔라. 빼박이다. 이것만 아시면 되고, 그 다음에 강찬호 단독 문사희 하고 얘 누구지? 예. 문전비 아들 있죠? 예. 이름이 기억 안 나네. 예. 하도 듣보잡이어서. 어쨌든 문전비 사위 아들 수사 현황을 재밌게 얘기했네요. 자, 어쨌든 예? 문전비 아들 건도 예, 다 항소를 해야 되는데 항소를 못 하고 있대. 다 죄를 인정한다는 거지. 예. 사위 건도 마찬가지일 걸로 봅니다. 예, 여러분 국회본이 주도하면요, 예, 봐주는 거 없어요. 늘 알겠죠. 문닭광, 대깨특딱 정수, 문전비, 조국 일가 보셨죠? 조국 일가 다 나가리 돼요. 걔 잔인하다 뭐하다. 니들이 아직까지 뭘 몰라서 그래. 국유본이 그만큼 그동안에 조국과 문전비, 예? 지명에게 특권을 줬기 때문에 그 준만큼 국유본이 하는 거야. 국유본이 예, 10을 주면 예, 가져갈 때는 11만큼 가져가. 예. 니네들이 그동안에 특권을 누렸기 때문에 그만큼 그 특권을 가져간다 이거지. 그래서 교훈을 삼는 거야. 너를 이렇게 하면 대통령 짓 하면 안 된다 하고 반면교사로 삼는 거야. 그래서 문전비 일가, 지명이 일가, 조국 일가는요, 여러분들, 예? 조국만 생각하면 안 돼. 문전비만 생각하면 안 돼요. 지명이만 생각하면 안 돼요. 지명이 당장 부인 무슨 개 법카 걸렸죠. 그 다음에 지명이 아들 얘기도 나왔죠. 예, 문전비도 사위, 문닭광 딸, 아들, 개 다 걸리잖아. 응? 일가족 전체가 다 걸립니다, 여러분. 여러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예. 마찬가지로 반쪽 정은 무너질 때 반쪽 정은만 무너지는 게 아닙니다. 반쪽 일성 가문 전체가 거기서 확실하게 전향한 김한솔 같은 친구 외에는 싹 다 정리됩니다. 그만큼 특권을 누렸기 때문에 믿지 마시기 바라고요. 네, 일부러 이 누나가 알면서 인용을 안 한 거예요. 이름을 얘기 안 한 거예요. 듣보잡이기 때문에. 네. 네, 저는 문닭광, 그냥 문준빵으로 하겠습니다. 문준빵, 문준빵. 동네 부격폭동 노탐대실. 뭐 지금 뭐 더불어 억지당이 앵무성처럼 떠들이는 거, 이분 김수경 이분 논리 한신대 교수죠. 체포동의안 부결의 논리가 말이 안 된다. 이거를 이제 논리적으로 잘 얘기했고요. 보시고, 지난번에 이제 한동훈 법무장관 건에 대해서, 이분은 한동훈 법무장관 건에 대해서는 아주 논리가 시원하게 얘기하고 있고, 그 다음에 젊은 시각 같은 경우는 이분은 이제 정치공학적으로 접근한 거죠. 노웅래 체포동의안이 통과되는 게 오히려 속으로 불안했다. 통과되면은 지명이에게 날개를 달아주는 격인데, 오히려 노웅래 체포동의안이 부결됨으로 인해서 오히려 지명이의 입지가 줄어들었다. 명분이 없어졌다. 그래서 이로 인해서 반정부당 내부에서는 비명계가 지명이를 비판하는 쪽에서 오히려 체포동의안 부결에 앞장섰다. 지명이를 엿먹이기 위해서다. 이런
이견도 나올 정도죠. 참고하시고요. 그 다음에 이제 전문 시각이 또 이거 현대판 유주얼 서스펙트. 유주얼 서스펙트란 영화가 있죠. 명작이죠. 막 절름발이 흉내내다가 막판에 반전이 있죠. 멀쩡하게 걸어다닌다. 응급실 실려간, 지난번에 내가 소개했죠. 김만배가 이렇게 어떻게 2시간 뒤에 자해 공갈을 했으면 적어도 하루 정도, 2, 3일 정도가 되는데 2시간 만에 걸어서 나왔다. 하여튼 간에 이제는 놀랍지도 않아요. 그 다음에 세훈이 형! 서울시가 128개 도시 중에서 1위를 했다고요? 역시 세훈이 형. 레전드 서울시장, 종신 서울시장. 그러나 이런 것들 들으면 약간 불안해요. 안심소득 시범사업의 전국 확산을 기대합니다. 또 이런 발언 들으면은 형, 세훈이 형, 대통령 꿈꾸지 마시고 레전드 서울시장, 종신제 세훈이 형을 2045년까지 서울시장 임명하겠습니다. 2045년. 그 다음에 원희룡, 제주 희룡, K건설 방산 원전 패키지 수출 노린다. 이게 모두도 사우디와 연관이 있는 거죠. 사우디에서 가장 귀한 대접을 받고 있는 한국 정치인이죠. 원희룡. 청과 지구. 그 다음에 철수 생각, 철수형 생각, 함의 유리텔 시스템 차이. 하루 이번에도 1000만원이다. 이거에 대해서 인들어가 얘기했죠. 한국 의료 시스템을 만든 분이 누구죠? 박정희 대통령. 박정희 대통령이 손 안 댄 게 없어요. 이 박정희 대통령이 다 만들었어. 한국의 기초를 그동안 50년째 바꿀 필요가 못 느끼게. 원래 이렇게 잘못 만들면요, 싹 다 고쳐야 되거든요. 근본부터 다 싹 다 갈아엎어야만이 가능한 건데, 박정희 대통령은 50년간 통할 만큼 기초를 단단하게 공사를 해서 만들었기 때문에 뒤에 사람들이 조금씩 바꾸기만 하면 돼. 그래서 오늘날까지 왔는데, 이 점을 기억하셔야 돼요. 한국 의료 시스템은 전 세계가 다 부러워하는 의료보험 시스템이다. 복지국가 북유럽 저거 부러워할 거 전혀 없어요. 유럽이든 미국이든 대한민국 의료 시스템이 세계 최고야. 그런 점을 전제하고요. 이제는 박정희 대통령 시절에 의료 시스템은 박정희 대통령 다른 어떤 부동산법과 같이 의료법이든 제반 것들이 이제는 저성장 시대, 세계화 시대, 선진국 시대에 맞춰서 바꿀 필요가 있습니다. 박정희 정신으로, 박정희 모델이 아닌 박정희 정신으로, 부동산이든 세법이든 의료 시스템이든 복지제도든, 심지어 박정희 대통령이 뭘 만든 줄 아십니까? 오늘날 문제가 될 수 있는 수당체제, 이 수당체제를 만든 것도 박정희 대통령이에요. 수당체제를 만든 것도 박정희 대통령이에요. 그 당시에 최선이었어요. 그게. 지금은 바꿔야죠. 수당제를 없애야 됩니다. 그때는 그게 최선이었고, 박정희 대통령 시절에. 지금은 어떻습니까? 이 수당제를, 박정희 모델을 지지하는 애들이 민주노총이에요. 근데 그게 사라져야 되죠. 그렇기 때문에 현재 민주노총 지도부는 수구 꼴통이라는 겁니다. 박정희 모델을 맹신하는 저희 파쇼들이 수구 꼴통이에요. 4050 수 꼴통들이에요, 여러분. 이것을 박정희 정신으로 계승해서 계승 발전시키는 게 2030의 역할입니다. 박정희 모델 대신에 새로운 파라다임으로 박정희 정신으로, 새마을 정신으로, 하늘은 스스로 돕는다는 자정 정신으로 바꾸는 것이 필요하다. 이 점을 내가 강조드리고 싶습니다. 철수형이 의사분이니까 의사업계에 대해서 잘 알잖아요. 이런 건 좌익파쇼, 야쿠자, 발전기당이
알면서도 외면하거나 모르거나 해요. 근데 의사분들은 다 알아요, 여러분. 오늘날 의사분들의 한국 의사분들만큼 현실적인 의사분들이 어디 있습니까? 전 세계 환자들이 한국에 와서 의료 서비스 받고 감동해요. 전 세계 의사들이 얼마나 고자센수 아십니까? 고압적이고. 예? 여러분들이 한국 의사를 접해가지고 이 행복을 못 느끼고 있어요. 당연한 걸로 인식해. 예? 뭔가 수술 받으려면 몇 개월 걸리고. 예? 한국은 그런 게 어딨어. 저렴한 비용으로 뭐 하루면 끝나요. 그래서 예? 딱 가서 진단받고 바로 시작하자 그러면서. 예? 어이 뼈가 분질렀어. 예? 뭐 이렇게 돼가지고 교통사고 나서 예? 손가락이 뭐 이거 절단됐어. 순식간에 다 붙이잖아. 이렇게 제주도 많은데 저렴해. 이런 한국 의사들이 점점 씨가 말라가고 있어요. 아까 우리가 감지했죠. 50대 60대 의사분들도 말하자면 서비스업이고 유지보수란 말이야. 예? 자동차 같은 경우는 물건이지만 한국 의사분들은 어떻습니까? 인간의 몸을 가지고 수리보수하는 분들 아닙니까? 여태까지 한국 의사분들은 굉장히 낮은 임금 속에서 보수가 낮은 데서 헌신적으로 일한 거예요. 예. 의사분들이 부자 아니냐? 다른 나라에도 부자야. 더 부자지 따지고 보면. 예. 지금 의사분들 망하는 의사분들 많아요, 여러분들. 의사분들 요즘 예. 예? 이과 중에 가장 똑똑하다는 사람 다 의대 가잖아. 똑똑한 사람 법대 가고. 그러면 한국 의사 나오 출신 분들은 한국의 엘리트인데 그만한 대접받는 건 당연한 거예요, 여러분. 예? 당연한데 지금 한국 의사분들 상당수가 예, 망하고 있어요. 예? 부인하고 정략 결혼해가지고 좀 부인이 돈 많으면 그나마 버티는 거고, 그렇지 않으면요 예, 의대 나온다고 부자 되는 건 옛말이에요 요즘. 그러니까 의대 출신 나온 사람들이 더더욱더 돈 안 되는 과, 돈 안 되지만은 또 좌이파쇼 야쿠자 발정미당이 이상한 법안을 들이대 가지고 예? 의사들을 겁박하는 그런 것들이 많잖아요. 의료서가 같은 거. 이런 건 물론 의사분들이 일부 잘못하는 경우도 있지만 좀 지나친 면이 있습니다. 예, 이런 면들이 합리적 개정이 돼야 돼요. 예? 진상들이 막 예? 너무 지나치게 이렇게 막 징벌적으로 나가는 것들에 대해서는 여러분들이 잘 생각해야 된다. 예? 대승적 관점에서 잘 생각해 보셔야 됩니다. 이런 점들 아니면요 한국 여러분들이 세계 최고의 의료 혜택을 언제든 이룰 수 있습니다. 그거는 그냥 우리 때나 행복했던 거고 앞으로 끔찍한 미래가 여러분들 앞으로 기다릴 수 있습니다. 누구 때문에? 반쪽민주당 때문에, 문전비 때문에, 반쪽 노묘 때문에, 김영희 때문에. 여러분들 이걸 아셔야 돼요. 진정한 대한민국 행복을 원합니까? 대한민국 복지를 원하고 있습니까? 만일 그렇다면 여러분들이 이걸 아셔야 됩니다. 좌이파시오 야쿠자 반쪽민당을 지지한다는 건 여러분들 매국노라는 겁니다. 애미애미가 매국노가 아니면 밥상머리 받았다고 보지 않는 한 반쪽민당을 지지한다는 것은 여러분 머리가 꼴통이라는 겁니다. 수꼴통이라는 거예요. 어떻게 논리적으로 말이 안 되는 거죠. 반쪽민당을 지지한다는 것 자체는 수꼴통. 네. 자기 자신이 파시스트라는 것을 입증하는 거 외에는 답이 아니에요. 네. 주변에서 반쪽민당을 지지한다 이러면 파시스트 이렇게 명확하게 규정하셔야 돼요. 이 점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매국노! 여러분 행복을 지키고 싶다면 여러분 분명히 깨달아야 됩니다. 국힘당 지지, 인들하는 지난 대선이나 소시장 선거에서 국힘당 지지하지 않고 기권했습니다.
국힘당 지지하지 않아도 돼요. 단 반쪽미당을 지지하지 마십시오. 국힘당 지지하지 않는 것은 안다고 해서 파시스트라고 할 수 없습니다. 그렇죠? 그러나 반쪽미당을 지지한다는 건 파시스트라고 자신이 입증하는 겁니다, 여러분. 매국노라는 걸 자기 스스로 입증하는 겁니다, 여러분. 한국의 행복과 복지, 안보를 지키고 싶다면 반쪽미당 지지를 철회하세요. 이 ABM이가 매국노니까 지지한다면 그건 이해를 할 수 있어요. ABM이가 매국노니까. 그렇게 말씀드리시고요. 학생의 소리, 학수연 잘 얘기하셨고, 뭐 뉴욕 지민 동기부의 역설, 그다음에 김연아, 이제 뉴욕 지민이 김연아 얘기하니까 고우림, 동굴죠. 막 이건 타고나는 거죠. 그다음에 제 목소리만 들으면 공 같은 인상, 보통 이러면 바리톤에서 이렇게 육중한 인상을 생각했는데, 목소리만 듣고 깜짝 놀랐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브레드 TV 참고하시고, 한우카, 그래서 마케도니아 이렇게 동쪽에 그 카톨릭, 뭐죠 이거? 동부 카톨릭은 이제 1월 7일이 크리스마스다. 그런 역사를 이제 여기 주간조선에서 얘기했고요. 참고하시고요. 율리우스 역과 그레고리 역 차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그리고 이제 이스라엘 검색어 1위는 카타르 월드컵, 이런 게 이제 브레드 TV. 이스라엘과 중동 정세에 정통한 되죠. 약간 이스라엘 편향이긴 하지만 그건 어차피 메시아닉주 채널이기 때문에 이해하고요. 그 다음에 부오나세바 김민재 선수의 고향 아시아의 나폴리 통영에 다녀왔다. 베수비오산 이런 게 있네 진짜 통영에. 나폴리 태수 사우나, 나폴리 꿀빵 이런 게 진짜 있네. 나폴리 꿀빵. 축구공 김민재, 직무공 이순신. 부오나세바식 아재 개그. 그 다음에 털보하러는 그 김민재 부모님이 이제 횟집을 했는데 지금은 그만두고 저 외삼촌인가 하는 분이 횟집을 한대요. 통영에 가시는 분들은 김민재를 응원하시는 분은 저 털보 횟집 가시면 되고요. 제가 이제 통영 갔을 때 느낀 점을 이제 말씀드릴게요. 거제만 하더라도 그렇게 먹을 게 없었는데, 보통 뭐 경상도에 먹을 게 없다 그런 얘기 하잖아. 전라도에는 먹을 게 많은데 경상도에는 먹을 게 없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전 그런 비유에 동의할 수가 없어요. 그런 말에 지역마다 다르다. 전 그렇게 생각합니다. 소지역, 예를 들면 제가 이렇게 다녀본 바에 의하면 보면 전라도라고 해서 다, 호남이라고 해서 다 맛집이 있는 것이 아니라 전주가 맛집이에요. 전주 쪽이 맛이 있어요. 전주가 괜찮고, 그 다음에 그 순천, 여수 이쪽이 괜찮아요. 반면에 무슨 목포다, 광주다 맛 없어요, 여러분. 생각보다. 제가 다녀본 바에 따르면 광주는 많이 다녔잖아요. 먹을 게 없어요. 먹을 데가 없어요. 제가 볼 때 목포도 그렇고, 딱히 뭐 맛있다. 근데 이제 감동 수준이 제가 느꼈던 것은 여수, 순천이 괜찮고, 그 다음에 그 전주 이쪽이다. 그러면 경상도, 영남 쪽은 어떠냐? 저는 그 고성, 통영 이쪽이 제 최고로 칩니다. 여기는 맛있어요. 고성하고 통영 이쪽이 아마 제가 다녀본 쪽에서는 좋고요. 포항 쪽도 괜찮은 것 같아요. 경북은 포항, 포항 쪽. 경북은 포항. 그 다음에 이 경남 쪽은 이 고성, 통영. 괜찮고, 뭐 부산도 괜찮죠. 부산도.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고요.
그냥 제 편견이에요. 생각마다 다르시겠죠. 어쨌든 제가 다녀본 바에 따르면 그래요. 얼마 안 다녀봤지만 전주, 여수, 순천, 고성, 통영, 포항 이렇다. 그래서 이제 부어나세라가 나폴리의 맛집 해산물 식당 추천했고요. 그 다음에 쩔어 동양학 한국어과 학과 학생이 왜 한국어과 지망했냐, 자기의 문신을 보여줬는데 쩔어 BTS 때문이죠. 어서와 뭐, 방탄은 처음이지 쩔어. 인드라가 이렇게 했는지 자동차 주가는 폭락했는데 그 하이브 주가는 폭등했죠 오늘. 그 다음에 요거 재밌네. 이태리에서 맛있다는 표현은 이렇게 한다네요. 참고하시고. 그래서 제가 배낭여행할 때 겪어본 바에 따르면 이태리 음식이 제일 맛있어요. 이태리 요리가 제일 맛있어요. 원래 저 서유럽 그 음식 원조는요 이태리예요. 프랑스 요리도 이태리 궁정 요리사가 퍼뜨린 게 프랑스 요리거든요. 그래서 대중 음식으로 최고는 역시 이태리 음식이 최고고 그렇다고 보시면 돼요. 이태리 요리가 최고입니다. 유럽에서. 그 다음에 이제 이거는 이제 화랑님께서 간다효 연계소문. 인드라 연재가 얘기했죠. 이 친구 뭐 간다요. 그래 이런 건 괜찮아. 그러니까 그렇게만 보시면 되고. 남들은 경쟁에 미친 헬조선이라고 하지만 저는 지금이 가장 살기 좋은 시대라고 생각합니다. 그렇죠. 인드라가 얘기했죠. 대량 생산과 대량 시스템이 대량 생산, 대량 소비가 늘 가능한 대량 유통 시스템을 전제하려면 저러한 경쟁, 자유 경쟁이 필수적이고, 이 자유 경쟁을 저해하는 이런 어떤 자유파쇼, 야쿠자, 반쪽이당 이런 것들은 자유 경쟁에 해롭다. 그럼 자유 경쟁에서 중요한 것들은 무엇이냐? 공정한 기회, 공정한 기회, 이것이 제일 중요하다. 이거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 공정한 기회라는 측면에서 부족한 면도 있을 수 있죠. 그런 면들은 꾸준히 이렇게 개선시켜 나가야 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북한 같은 데는 공정한 기회 자체가 없잖아요. 그런 면들을 참고하시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참고하셔야 될 게 공정한 기회, 이러한 측면에서 좌익파쇼, 야쿠자, 반정의당을 박살내는 것만이 한국, 대한민국 발전이라는 거고, 전세계 인류에게 희망을 주는 것임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대한민국의 문제가 아니에요. 단순히 조국, 문좀비, 쥐명의 일가를 박살내는 것은 인류의 과제입니다. 이래도 박살내지 못하면 인류의 발전도 없다고 생각하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선제 수학자들이 만들어낸 미로를 탈출하는 방법들, 이걸 왜 얘기를 했냐면, 자, 잘 모를 때는 오른손 법칙을 적용하면 된다 이거죠. 미로를 헤쳐나갈 때 오른손 법칙을 적용하면 된다고요. 오른쪽 벽만 딱 잡고 간다. 다시 잘 모를 때는 오른쪽으로 가라, 우파로 가라, 이런 얘기예요. 그러면은 무조건 오른쪽으로만 가면 다 답이냐? 아니다 이거죠. 뭐냐? 가끔가다 좌익파쇼에서 좌익우파가 되는 것이 아니라 좌익파쇼에서 우익파쇼로 이렇게 가는 애들이 있어요. 그럼 뭐가 문제냐? 출발점을부터 자기가 성찰해야 돼요. 출발선이 자기가 어디서부터 했는데, 거기서부터 다시 오른쪽을 딱 이렇게 오른손 받고 가면 되는데, 중간부터 오른쪽이라고 생각하고 벽 잡고 가면 어떻게 되죠? 미로에 빠진다 이거예요. 처음 출발할 때 오른쪽으로 가라 이거예요. 근데 지금 인드라가 볼 때
우이파시오가 된 사람들, 과거에 좌이파시오였다가 우이파시오로 전향한 사람들의 문제점이 뭐냐면, 네, 자신이 근본적인 성찰이 부족한 분들이 좀 있어요. 자기의 출발점에 다시 서서 자기 인생관, 세계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잘 성찰해 가지고 거기서부터 오른손 법칙을 적용해야 되는데 중간부터 잡다 보니까 헷갈리는 거야. 그러니까 자기는 오른쪽으로 간다고 생각하는데 그게 잘 알고 봤더니 왼쪽으로 가는 길이야. 막힌 길이란 말이야. 출발부터 잘 선택했다면, 예, 부분적으로 왼쪽으로 갈 수가 있어요. 오른쪽으로 가다 보니 막히잖아. 예, 오른쪽 법칙을 적용하다 보면 막다른 길이 나올 수 있어요. 그러면은 어떻게 됩니까? 좌회전 할 수가 있는 거죠. 예, 방향 이렇게 몸은 이렇게 오른 좌쪽으로 틀었는데, 예, 다시 오른쪽으로 간다고. 그렇죠? 그렇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인드라는 좌이파시였잖아. 근데 우이파시를 안 가는 이유가 뭡니까? 예, 근원부터 성찰해야 돼. 자신의 철학, 인생관, 세계관 이것이 바뀌어야 되는데 얘기를 잘 들어오면 과연 그게 안 바뀌고 그냥 상황만 바뀐 거야. 상황은 바뀌었어. 예를 들면 황장엽 선생이 보면, 예, 상황은 바뀌었어. 자기의 철학이나 이런 것들은 그대로야. 그러니까, 예? 황장엽 선생이 돌아가신 건 안타깝지만 황장엽 선생의 그 주체 철학을 남한식으로 바뀌어서 적용한다? 말도 안 되는 헛소리예요. 강철, 서신, 걔가 그런 짓을 하다가 망했잖아. 예. 인정 안 하잖아. 그래서 걔를 힘들어가. 예. 근본부터 예, 출발점을 다시 딱 설정해서 그때부터 다시가 쫙 와야 돼요. 예. 좌로 가는 걸 두려워하지 않으면, 예, 그러면은 출발선에 딱 그렇게 가서 오른손 법칙을 적용하면 때로 좌로 가는 것을 두려워할 필요가 없어요. 막혔으니까 돌아가는 거지. 근데, 예, 중간에서 그래버리면 강박 증세 때문에 예, 이렇게 방향 전환 때로 하는데 예? 막혔으면 이렇게 돌아서 가면 되는 걸, 예? 강박 증세 때문에 거기를 막 그냥 계속 두들기는 거야. 막힌 골목을. 그냥 돌아서 나오면 되는 건데 왜 거기서 막, 예? 두들기냐 이거야. 태영호 정신 좀 차리세요. 자, 이렇게 말씀드리고 넘어가고요. 조선시대 정말 특이했던 일본인 역사뭉이. 예, 그래서 이런 것들을 인드라가 좋아해요. 역사 중에서 이런 식으로 얘기하는 걸 좋아합니다. 인드라는 참고하시고, 그 다음에 지식보관서, 지금까지는 말이죠. 그래가지고 최근 물리학자들이 양자역학의 오류를 일으킬 수 있는 관측학 하지 않고서도 관측할 수 있는 법, 이런 것들을 했다는데, 이거 그냥, 예, 여러분들 그냥 인드라 같은 사람이야 좋아하죠. 예, 참고하시고요. 지켜봐야 돼요. 그 다음에 서울 폭설 내린 청계천 광화문 광장 눈길 걷기, 서울 트래블 워커. 지금 눈이 그쳤나요? 그 다음에 이제 이거는 우리 또 아이고바트 명동이, 이거는 맞죠? 명동이 재미있는 7가지. 고맙고, 그 다음에 이제 휘철리즘, 이 친구는 아주 인드라겠죠. 예능이 추천이라. 얘네 인도 음식 먹고 이렇게 감동 표정 짓는 게 너무 예능인스러워요. 예, 이 친구는 정말 긍정, 얼굴 자체도 긍정의 인물입니다. 인간의 예능인 추천, 휘철리즘. 예, 여기까지입니다, 여러분. 12시 43분. 주수자님, 안녕히 가세요. 이제 방송 끝났습니다. 자, 오늘 방송 12시 43분 너무 늦습니다. 자, 여기까지입니다. 인드라 지금 설거지가 산더미 같이 쌓였습니다. 오늘도 행복합니다. 인드라가. 예, 비록, 예, 마지막 작에서, 예, 30만원 잃었지만 뼈저린 수업비로 받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여러분 행복하시고요. 마음을 열고 자세를 낮추고 세상에 감사한다. 고맙습니다. 푹 주무세요. 고맙습니다. 카시아님 고맙습니다. 닥서클님 고맙습니다.